안녕하세요. 제임스 골프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좀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영상을 좀 계속 빨리 이렇게 좀 해서 올려드리면 참 좋은데, 이제 그러기가 조금 시간이 조금 계속 이제 시즌이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오늘은 조금 지금 제가 막 좀 일하다가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이걸 좀 해서 올려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후지쿠라 NX 골드 모델이고요. NX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이제 신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쭉 리뷰를 다 해드렸어요. NX 블루가 처음 출시됐을 때, 그린, 블랙 모델이 출시가 됐을 때는 요 시리즈들이 각 포지션에서 정확하게 큰 덩어리로 잘 묶여져서 출시가 됐습니다라고 정리가 잘 됐었고, 바이올렛이 출시가 됐을 때는 NX 블루를 기반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샤프트가 출시가 됐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요 두 가지 DHX, VTC 요 두 가지 기술에 대한 내용도 바이올렛 때는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제품 때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NX 골드는 NX 그린을 기반으로 출시가 되는 클래식 형태의 샤프트예요. 40g대부터 70g대까지 레귤러 R2부터 엑스트라까지 출시가 되는 모델이지만, 클래식 중량감의 클래식 토크를 기반으로 하는 샤프트고, NX 그린을 베이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기술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는, 여기에 샤프트에 각인이 되어 있죠. 이 두 가지 기술이 추가적으로 가미된 샤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완벽하게 새로운 형태의 다른 컨셉의 샤프트가 출시됐다라고 인지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NX 그린에서 필요한 부분의 보충 샤프트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고 NX 그린이 얘보다 더 나쁜 거냐, 그리고 골드가 새로 나왔으니까 골드가 더 좋은 거냐, 이렇게 인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올렛이 출시가 되고 나서 골드가 아마 단종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안내를 드렸던 건, 실질적으로 보충이 돼서 더 좋아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 전에 불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보충이 된 부분 때문에 이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소비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확연하게 나눠지는 것 중에 비중이 이전의 블루보다는 새로워진 바이올렛이 훨씬 더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훨씬 더 편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 기술이 억제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적용이 되면 충분히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샤프트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블루는 아마 단종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도 블루도 출시가 되고 바이올렛도 출시가 되고 있죠. 아직까지는 두 개가 다 혼용이 돼서 출시가 되고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어느 쪽인가를 놓고 나한테 필요한 부분에 포커스가 가는 쪽의 샤프트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NX 그린을 기반으로 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앞전에 제가 그린 영상을 보시면, NX 그린은 그냥 간단하죠. 기본적으로 팁 앞쪽 강성을 사용하고 버트 쪽 텐션을 사용해서 앞쪽의 강성을 몰아주는 비거리보다는 방향성 중심의 샤프트가 NX 그린이었죠. 스피더 시리즈를 에볼루션 시리즈가 마감이 되고 새롭게 NX 시리즈로 출시가 되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부분은, 기존의 스피더 시리즈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 킥 포인트가 막 이동을 하면 아래쪽 킥으로 내려갔다 다시 미들킥 포인트로 올라갔다, 이런 이제 킥의 움직임의 시리즈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출시될 때 가장 불편했던 건, 내려가는 킥 포인트의 헤드 움직임의 활성화를 상대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 때문에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NX 시리즈로 오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됐어요. 킥 포인트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헤드 타이밍이 늦어지는 거는 블랙에서 증명이 됐죠. 블랙을 사용해 보면 아래쪽 킥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헤드 타임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안착군이나 탄착군도 상당히 정확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지쿠라에서는 이 NX 시리즈가 스피드에서 전환이 되면서 가장 포커스를 뒀던 건 이 부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새로 출시되는 샤프트들마다 지금 적용되는 이 두 기술 자체도 이 부분에 가장 큰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비거리형 샤프트들은 좌우 편차값의 편차의 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방향성 중심의 샤프트들은 스핀 값의 조절이나 비거리 증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거에 손실이 되는 부분을 채워넣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필요했었잖아요. 물론 이런 종류의 샤프트가 출시가 됐다고 해서 이걸 채워넣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보안성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게 이 두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번에 바이올렛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 기술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서 오늘은 그냥 핵심만 딱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DHX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샤프트를 구분할 때 이 샤프트 전체적인 성능을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하게 핵심으로 보는 건 이 앞쪽 부분이죠. 팁 앞쪽으로 성형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우리가 벤투스 샤프트도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벨로코어 때문이었었고, 뭐 타 브랜드긴 하지만 텐세땡 샤프트 같은 경 미쯔비시 샤프트 같은 경우에도 MR70이라든지 M40X라든지 하는 어떤 팁 보정 기술의 어떤 특정한 카본의 강성 섬유가 사용이 됐을 때 이걸 굉장히 확대해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팁의 성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샤프트의 성질이 대부분 결정이 되는데, 제가 아까 NX 골드 같은 경우는 NX 그린을 기반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앞쪽 강성 샤프트에 버트 쪽 텐션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가 격자형 카본 시트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몇 가지 모델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파이어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육각형 구조의 카본 격자 무늬의 시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 에볼루션 시리즈 중에서도 에볼루션 6나 에볼루션 7에서는 수평 수직 구조의 시트라든지 45도로 기울어진 각도의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앞쪽의 움직임의 미트 보정률을 상당히 높이려는 노력을 해왔는데, 요 DHX 요 부분이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냐면 0도하고 90도 이렇게 90도 직각의 사이에 45도 후칭이 하나 들어갔던 게 45도와 0도 사이에 후칭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요 부분을 집어넣게 되면 샤프트가 비틀리거나 휘어질 때의 움직임 오차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죠. 휘어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 원래 그대로 힘을 받아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요거예요. VTC. VTC라고 하는 기술이 요 코어에 적용이 되면 앞쪽부터 중단부까지의 강성을 일정하게 쭉 끌어다 쓸 수 있고요. 요 부분의 강성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서 샤프트가 쭉 힘을 받을 때 여기서도 힘바지 역할을 해가지고 끝까지 헤드 무게를 넘겨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VTC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우리가 NX 시리즈가 출시가 됐을 때 블루, 그린, 블랙 같은 경우는 이 신기술이 적용이 되지 않은 NX, 그러니까 스피더에서 NX 시리즈로의 전환이 됐던 시리즈의 모델이었고, 비거리형 샤프트, 방향성 샤프트, 탄도형 샤프트 이 세 가지 모델이 적정한 포지션에 가 있었어요. 거기서 새로운 기술이 추가돼서 업그레이드가 된 게 바이올렛이 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골드 모델이 출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X 그린보다 이 골드가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전 더 좋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린의 장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탄도 값을 만드는, 스핀 값을 만드는 결정적인 타이밍이 조금씩은 다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탄도 값에 의해서 손실이 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탄도 값에 의해서 손실을 보지 않기도 해요. 어떤 쪽이 나한테 더 유리한지를 놓고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그린보다는 골드가 손실을 내는 것, 그리고 로스를 내는 것에서 월등히 많이 더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샤프트를 사용하던 임팩트 타이밍에 공이 어느 정도의 탄도 값의 저스핀 값을 만들어서 떠주면 이게 추진력을 얻어서 채공 시간을 가지고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꽤 벌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출발 시점에 로스를 만들어 버리면 채공 시간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비거리의 증대값을 손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비거리의 손실이 보통 일어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방향성 샤프트, 앞쪽에 강성을 많이 몰아쓰거나 킥을 위쪽으로 사용하는 샤프트들은 스핀을 적게 걸고 탄도를 낮게 만들긴 하지만 거리를 더 내는 부분에서 손해를 봐야 됐던 부분은 골퍼의 회전 스피드가 높지 않으면 샤프트는 그 부분에 도움을 주기보단 좌우 편차값, 스핀을 줄이는 좌우 편차값 혹은 백스핀을 줄이는 추진력을 얻는데 좀 더 많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로스를 감당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린하고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린도 비거리 형태가 아닌 방향성 중심의 샤프트인 것은 맞는데 골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태의 샤프트예요. 근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느냐, 요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초반에 스타트할 때 일정 기간 체감할 수 있는 탄도, 채공을 유지할 수 있는 탄도를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된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 기술이 들어갔다고 해서 공을 다 띄울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정상적인 타격 값에 조금은 쉽게, 혹은 미스나 로스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감안한 탄도 값을 일반 그린보다는 조금 더 쉽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이 골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NX 그린과 골드는 사실 모든 데이터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수치값을 놓고 보면 골드가 전반적으로 볼 스피드업 그리고 비거리에서는 다 우위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원래 탄도가 많이 떠서 탄도가 뜨면 아무래도 바람을 타거나 외부 영향 요건이 더 많아서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탄도를 선호하는 건 아니야. 혹은 난 지금보다 더 낮은 스핀 값을 선호해서 지금처럼 탄도의 도움을 받아도 되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린이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프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부류를 특정한 나의 구질의 선호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발 시 얻어지는 값의 플러스는 대부분 마이너스가 요인이 없어요. 대부분 그걸로 인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더 가깝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40g 대부터 출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R2부터 70g 대 엑스트라까지 출시가 되는데 최근 트렌드는 사실 중량은 가볍고 강도는 높여서 가는 저중량 형태의 샤프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늘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중량 샤프트가 좋지는 않아요. 중량의 한계점을 못 넘어가요. 저중량 샤프트는 중량이 갖고 있는 강도의 한계점을 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강도의 상향이 됐다고 하면 대부분 어떤 특정 구간의 상향을 보통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인 샤프트의 강성 자체를 확보하려면 기본적으로 샤프트가 어느 정도의 중량값을 갖고 있어야 그 중량값에 비례하는 강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대부분 40g대 샤프트들이 플렉스 강도 표기를 굉장히 강하게 표기를 하죠. 엑스트라, 2X, 3X 막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 강도만 놓고 굉장히 강도가 높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건 여기서부터 오류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중량이 40g대를 기반한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NX는 40g대도 출시가 되고 50g대, 60g대, 70g대가 다 출시가 돼요. 가볍고 강하게 쓰려고 하니까 난 40g대 스티프를 선택해야지, 뭐 40g대로 접근을 해봐야지 라고 접근하기보단 현재 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우드나 유틸리티 아이언의 중량값에 비례한 값을 적용하는 게 아마 실제 결과에서도 월등히 좋을 겁니다. 무조건 가벼워지고 강도가 높아지는 게 모든 사람한테 좋지 않다는 거는 제가 모든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경험치를 늘리고자 하거나 혹은 나의 타입이 정확하지 않거나 혹은 뭐 새로운 샤프트에 대한 궁금증으로 저중량 고강직도 샤프트를 써보는 것 자체는 뭐 쓰지 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낮은 중량의 고강직도로 얻어지는 결과값보다 중량값이 높아졌을 때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면 굳이 낮은 중량의 값의 샤프트로 접근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샤프트의 중량을 유지하고 강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클럽 밸런스를 지속적으로 갖고 가는 게 나의 골프 수명에서는 사실 월등히 더 많이 도움이 돼요. 낮아진 중량이 다시 높아져서 다시 높은 중량의 클럽으로 가기에는 내가 잃어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실질적인 세팅 환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경험치도 중요하고 새로운 샤프트에 대한 궁금증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 샤프트를 썼을 때 나한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충분하게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얘기는 좀 빼고 골드에 대한 얘기만 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샤프트는 NX 그린을 기반으로 제작이 된 업그레이드형 샤프트고 새롭게 두 가지 기술이 추가된 기존의 바이올렛에서 적용이 됐던 이 두 가지 기술로 인해서 NX 그린에서 조금 부족했던 로스가 났던 비거리 손실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는 샤프트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샤프트가 조금 안타까운 건 대부분 새로운 샤프트가 딱 출시가 되면 브랜드 제조사들 있죠. 클럽을 만드는 브랜드 제조사들이 새로운 클럽을 출시할 때 커스텀 오더형 샤프트로 제공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많이
알려질 수도 있고 더 빨리 알려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특주형 샤프트들을 기존에 만들어서 출시한 제품들을 구매해서 써보시는 분들 때문에 뭐 본의 아니게 이 샤프트에 대한 데이터나 경험치들을 듣거나 보거나 내가 혹은 시타를 해서 사용해 보거나 하는 경험치들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시기적으로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신규 모델 라인업에 특주로 적용되기 전에 샤프트가 단독적으로 애프터마켓용으로 출시가 된 게 타이밍상으로 조금 빨랐어서 아마 경험치가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여지고 시장에서도 다른 애프터마켓용 샤프트들보다는 덜 보여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마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이슈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이 되거나 혹은 나는 탄도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있는데 샤프트의 움직임 폭이 적은 걸 선호하거나 한다면 이 골드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이 NX 골드 모델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고요. 이 제품에 관련돼서는 사실 뭐 완전하게 새롭게 바뀌어서 출시되는 모델이고 어떤 트렌드를 반영하는 모델이 아닌 클래식 샤프트이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들을 뭐 길고 장황하게 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린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보시고 요 골드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아마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지가 확연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뭐 불요한 부분은 충분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고프였습니다.